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량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스타켄 왓슨 교과서의 아주 중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누락변수 편향입니다.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그 실체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처음엔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분석 결과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뒤에 숨겨진 진실, 그러니까 편향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밝혀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학군 데이터를 딱 보니까 학생 교사 비율, 그러니까 학급 규모가 작을수록 학생들 시험 점수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직관적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훌륭한 계량경제학도는 데이터가 그냥 보여주는 걸 곧이곧대로 믿지 않아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면 안 됩니다. 과연 이 간단한 관계가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 모형이 뭔가 아주 결정적인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의심이 드는 지점에서 우리 수사의 핵심 이용이 선상에 오르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누락변수. 현장에는 없지만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로 그 범인이죠. 자, 어떤 변수가 누락변수 편향이라는 이 범죄를 저지르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그 변수 자체가 우리 결과, 즉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야 해요. 당연하겠죠?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변수는 용의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그 변수가 우리가 모형에 이미 포함시킨 설명 변수, 그러니까 학급 규모하고도 뭔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조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의 분석 결과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비율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변수는 아무래도 언어 장벽 때문에 시험 점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첫 번째 조건, 충족. 그리고 동시에 이런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교육 환경은 학급 규모와도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용의자의 범행 수법이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이 편향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공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이겁니다. 계량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공식 중 하나죠. 이것이 바로 누락변수 편향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우리 수사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지금부터 이 공식을 하나하나 뜯어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한번 해부해 봅시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베타-1 햇은 뭐냐면요,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을 돌려서 얻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학급 규모가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인 셈이죠. 근데 이 결론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틀린 답 또는 편향된 추정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베타1은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진짜 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 있다면 얻게 될 학급 규모가 시험 점수에 미치는 그 순수한 효과, 그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진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베타1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얻은 답 베타1이 진짜 답 베타1하고 달라지는 걸까요? 바로 이 공식의 마지막 부분, 이 전체 덩어리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편향 그 자체예요. 이 편향 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얻은 답이 진짜 답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 편향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장부가 바로 여기 보이는 로 XU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석에 포함한 설명 변수 X, 즉 학급 규모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차항 속에 숨어있는 누락 변수 U, 즉 영어 학습자 비율 사이의 상관계수를 뜻해요. 만약 이 값이 0이라면, 그러니까 둘이 아무 관련이 없다면 편향 전체가 0이 되면서 문제가 그냥 사라져요. 하지만 0이 아니라면 바로 이 상관관계의 부호,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우리 추정치가 실제보다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인 셈이죠.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 편향이라는 범죄가 실제 데이터에서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현장으로 가서 직접 증거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 표가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 학습자 비율이 20% 미만인 학군들을 한번 볼까요?
평균 시험 점수는 665.2점으로 더 높고 평균 학생 교사 비율은 19.4로 더 작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용의선상에 올랐던 영어 학습자 비율과 우리가 분석했던 학급 규모 사이에 아주 뚜렷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편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의심했던 걸 실제 데이터로 확인시켜주는 거죠. 아까 그 공식에서 봤던 치명적인 상관관계 로 XU, 프로 XU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딱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셈이죠. 자, 이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범인, 즉 누락변수도 찾았고 그로 인한 피해, 즉 편향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단순 회귀 모형은 영어 학습자 비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오도하는 편향된 결과를 내놓았죠. 따라서 이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모형은 사실 영어 학습자 비율이 낮아서 성적이 오른 효과를 마치 학급 규모가 작아서 성적이 오른 효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해석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것의 효과를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즉 과대평가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에서만 그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교활한 누락변수 편향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편향을 제거하고 진정한 효과, 바로 그 베타 1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여정이 될 겁니다.